지금 미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데요. 이 학생은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온 뒤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수학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삶까지 바뀐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밀러예요.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이랍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매일이 똑같이 느껴졌죠. 우리는 학교에 가고 시험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체육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들 올해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얘기하고 있었죠.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었으니까요. 앤더슨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에 계셨어요. 평소처럼 마이크를 2번 두드리자 조용해졌죠.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국제학습 여행지가 어디인지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환호했고 다른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죠. 한국이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북한과 오래전 전쟁에 관한 뉴스 기사가 전부였어요. 위험한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미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으니까요. 한국, 거기 위험하지 않아?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어요. 북한과 문제가 있지 않나? 응, 그리고 음식도 이상할 거야. 수학 시간에 제 앞에 앉는 안드레아가 뒤돌아봤어요. 사실, 서울은 대부분의 미국 도시보다 더 안전해. 대중교통이랑 학교도 정말 좋고.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미국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체육관에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셨죠. 한국 학교 급식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음식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국, 채소, 밥, 그리고 많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학교 급식이라기보다는 레스토랑 음식처럼 보였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뉴스 기사들이 생각나서 고개를 저었죠. 좋은 음식이 있다고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최종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3주 후에 출발합니다. 제 주변의 학생들은 이제 더 신나 보였어요. 옆자리에 앉는 스테파니가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은 기술이 엄청나고 거리가 정말 깨끗해. 굉장히 발전했대.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전히 위험한 분단 국가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음식을 좋아할 수 있을지 안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익숙한 우리 마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것은 익숙했어요. 엄마는 이미 허가서에 서명하셨어요. 제가 확신이 없다고 말했는데도요. 이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야, 제임스. 엄마는 서명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어. 무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안드레아의 말이 맞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3주 후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게 될 거예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가 한국에 관한 책을 건네주셨어요. 책에는 곡선 지붕의 고대 궁전들 사진이 있었어요. 미리 조금 배워보는 게 어떨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음식들과 사람들 사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미국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사진들을 보고 있을 때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쩌면 다르다는 것이 나쁘거나 무서운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흥미로운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세상. 제 것과는 너무 다른 또 다른 삶.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제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여행 당일 학교에 모여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 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빠르게 출발했죠. 그리고 14시간을 날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불편한 좌석에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느라 눈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창문 밖을 내다보니 피곤함이 사라지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바로 저를 놀라게 했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어요. 로봇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긴 줄과 불쾌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여권을 스캔하고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 기계가 있었어요.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 믿을 수 없었죠. 이거 정말 대단하다. 친구 중 하나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공항 밖에서 리무진 버스라고 불리는 큰 버스에 탔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지평선에 도시가 나타났어요. 높은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이 솟아있었죠. 버스는 우리를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입구에는 큰 문이 서 있었죠. 동화책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복을 입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죠. 저는 신나지 않았지만 일행을 따라갔어요. 안에서 도우미들이 옷 진열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한복을 입어봤어요. 천이 의외로 부드럽고 가벼웠답니다. 이건 그냥 의상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온 이자벨이라는 소녀가 말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보여주고 있죠. 한복을 입고 궁전을 돌아다녔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위험하지 않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작은 음식 가판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좁은 통로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달콤하고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모두 섞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배고프니? 한 음식 가판대 뒤에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릴 위에 팬케이크처럼 생긴 것을 가리키며 웃고 계셨죠. 이건 빈대떡이에요.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작은 접시에 한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맛있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지켜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지만 따뜻한 목소리 때문에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시장을 걸으며 더 많은 음식을 맛봤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대부분 맛있었어요. 밤이 되었는데도 시장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혼자 걷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제 고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붐비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위험하고 이상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 본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공항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었고 궁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시장은 밤에도 붐볐지만 안전했죠. 잠이 들면서 내일 한국 고등학교 방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저를 좋아할지 궁금했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훨씬 더 좋은 곳일지도 모르죠. 오늘은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 미국식 발음을 보고 웃을까?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버스가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학교는 제 고향의 학교보다 더 새롭고 깨끗해 보였죠. 창문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통로를 따라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군인 같았지만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여학생이 앞으로 나와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국제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 투어를 위해 저희를 따라와 주세요. 복도를 따라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트로피와 메달들이 가득했어요. 한 진열장은 세계 각지의 수학 경시대회, 과학 박람회, 음악 콩쿠르 상들이 보였어요. 이 학생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았어요. 우리를 교실로 안내해 주었고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참관하라고 하셨죠. 제 고향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두려워하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쪽지를 주고받거나 책상 밑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지 않았죠.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는 방정식을 써내려가고 있었죠. 다 풀고 나서 우리를 위해 각 단계를 영어로 설명했어요.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얼마나 쉽게 바꿔가며 말하는지 놀라웠어요. 에밀리라는 여학생이 제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그가 풀고 있는 방정식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사용돼.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가서야 이걸 배우지.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이 학생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한국 교육이 정말 제가 익숙한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어요. 제 학교와 같은 곳을 예상했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길게 줄 서 있고 맛없어 보이는 음식이 담긴 플라스틱 쟁반이 있는 곳. 하지만 대신 우리는 밝고 깨끗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배식대는 학교 급식 줄이라기보다 레스토랑 뷔페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카운터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급식 아주머니들은 마치 전문 요리사처럼 모자까지 갖춘 흰색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그들은 밥, 국, 생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을 서빙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보여주면서 음식을 떨어뜨릴 때마다 웃고 있었어요. 간신히 생선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봤죠. 맛이 순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전혀 이상하지 않았답니다. 한국의 모든 학교 음식이 이렇게 좋아? 제 맞은편에 앉은 남학생에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정부는 건강한 음식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매일 야채, 단백질, 밥과 함께 다양한 요리를 먹고 있어. 제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진 피자와 축축한 감자튀김을 생각하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학생들이 수업에 그렇게 잘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학생들이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수업에 참여했어요. 여학생이 현악기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섬세하게 튕기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다른 학생은 북을 치면서 발을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우리에게 악기를 시도해보라고 초대하셨어요. 현을 만지자 손가락 아래서 진동이 느껴졌지만 제가 만든 소리는 한국 학생이 연주한 아름다운 음악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도 모두가 격려하며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우리는 나머지 하루를 학교의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심지어 수업 사이에 쉴 수 있는
옥상 명상 정원을 둘러보며 보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잘 관리되고 사려 깊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완벽한 교복과 공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자유시간이 많이 있어?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아주 늦게까지 공부해. 학교가 끝난 후에는 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는 자정이나 그 이후까지 숙제를 하지.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주말은 어때? 주말도 마찬가지야.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야.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믿을 수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배움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으로 노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으로 모든 나라에는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하고 뒤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 면에서 미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죠.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일기장에 썼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고 있었죠. 더 복잡하지만 더 진실에 가까운 이해였어요. 한국이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나기 전에 제 믿음이 얼마나 더 변할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남은 날들이 꿈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울지 기대하면서 눈을 뜨고 있었죠.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이 이제는 정말 바보 같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서울 산 위에 세워진 높은 건물인 남산타워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산비탈을 따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난간을 꼭 붙잡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지도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푸른 공원들, 그리고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한강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꼭대기에 도착해서 우리는 타워의 전망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 서울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들은 전통적인 오래된 건물이었고 또 다른 건물들은 파란 하늘을 반사하는 유리로 만든 새롭고 반짝이는 건물들이었죠.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 산들을 봐요. 우리 선생님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초록색 산들이 보이는 먼 곳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며칠 동안 여기 있었는데 집에서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기선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학교 총기 사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성들도 밤에 혼자 걸어도 두려움이 없었고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북초나 농마을이라는 작은 동네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집들은 한옥이라고 부르는 전통 한국 가옥이었죠. 짙은 나무 프레임과 흰 벽 그리고 가장자리가 미소처럼 위로 휘어진 기와 지붕이 있었어요. 한 노인이 집 앞 계단에 앉아서 뭔가를 그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저는 수줍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산과 폭포,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집들이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분은 저에게 붓을 건네주시고 그림의 빈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그분의 작품을 망치게 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죠. 해보세요. 우리 가이드가 노인분의 말씀을 번역해 주셨어요. 방문을 기념할 수 있게 뭔가 그려보라고 하세요. 먹물에 붓을 담그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산 위로 날아가는 작은 새를 그렸어요.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었지만 노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 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린 주변에 붓질을 더하셔서 그림에 어울리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죠. 먹물이 마르자 그분은 그림을 말아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 아름다운 작품은 분명 가치가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고집하셨어요. 우리 가이드는 노인분이 예술은 팔기보다는 나눠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저에게 주는 그분의 선물이었던 거죠. 저는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를 사용했어요. 노인분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우리는 전통 식당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변에 방석에 앉아 있었죠. 종업원들이 수십 가지의 요리들을 가져왔는데 한 끼 식사로는 많은 음식이었어요. 우리 테이블에서 구운 고기, 두부가 들어간 국, 채소들, 돌그릇에 담긴 밥이 있었죠. 모든 것을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요리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맛과 식감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자신 있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김치나 이상하게 생긴 버섯도 시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죠. 어떤 것은 좋아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시도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 한국인 가이드가 일어나서 짧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희 나라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지도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큰 마음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면 여기서 보신 좋은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반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오기 전에는 두려워했었죠. 이제 그들은 웃고 사진을 찍으며 소셜미디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노인분에게 받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싸서 손상되지 않도록 옷 사이에 넣었죠. 그 외에도 궁전에서 산 작은 금속 거북이, 한국어가 쓰여진 부채,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들의 사진들도 넣었어요.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단순히 기념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감정들, 그리고 한국과 아마도 전 세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달라 보일까요? 내면적으로는 변화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두려워하고 의심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었던 그 제임스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새로운 제임스는 세상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멋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요. 익숙한 거리와 음식과 얼굴들이 있는 곳으로요. 하지만 저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침대에 올라가 불을 껐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은 여전히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거리를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은 집으로 걸어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한때 저에게는 그저 무서운 이름이었던 이 도시에서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는 제가 알고 사랑하는 곳이 되었어요. 안녕, 한국.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보여줘서 고마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국을 뒤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서울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일부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았거든요. 옆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이미 잠들거나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본 것들과 했던 일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방문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제 가방을 열어 일기장을 꺼냈어요. 페이지들은 메모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죠. 빈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틀렸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 중 잘못된 것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목록은 점점 길어져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국 음식이 이상하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틀렸어요. 한국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틀렸어요. 한국 학생들이 단지 사실만 암기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틀렸어요.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달랐죠. 미국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표지판들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시끄럽고 지저분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실례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를 밀치며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도 낯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미소 짓지 않았죠. 부모님이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안아주셨어요. 아빠는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물으셨죠. 어땠어, 아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빴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궁전, 학교, 음식, 사람들까지요. 말들이 물이 새는 댐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흥미로운지, 얼마나 현대적이고 깨끗한지, 그곳에서 얼마나 안전함을 느꼈는지 부모님이 이해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천천히, 제임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충분히 있단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할 수 없었어요. 당장 말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 와서 여행 가방을 풀었어요. 노인분에게 받은 그림을 제 침실 벽에 걸었고 금속 거북이는 책상 위에 놓았어요. 거울에는 사진들을 붙였죠. 서울타워, 경복궁, 그리고 새로운 한국 친구들의 사진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모두가 여행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평소 친구들과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친구들은 급식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학교 점심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신 비디오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정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내가 먹었던 가장 이상한 것이 뭐야? 친구가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이상한 건 없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달랐을 뿐이야.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 맛있었어. 그 친구는 대답에 실망한 듯 보였어요. 마치 징그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았죠.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북한과 가까워서 무섭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야. 여기보다 거기서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전의 저처럼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미국이 중심에 있고 다른 곳들은 이상하거나 위험한 곳으로요.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국 고등학교와 그곳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의 깨끗한 교실과 건강한 점심 식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언어를 말하는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만약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마치 싹이 트는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온라인 한국어 배우기를 검색해서 무료 강좌를 찾았죠. 바로 가입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어 알파벳을 배웠죠. 간단한 문구들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들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또한 학교에서도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대신 더 많이 배우고 질문하고 정말로 이해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었죠. 선생님들이 변화를 알아차렸고 성적도 향상되었어요. 집에서는 엄마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재료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첫 번째 김치 시도는 끔찍했어요. 너무 짜고 맵지 않았죠. 하지만 비빔밥은 꽤 잘 나왔어요. 학교 수업이 끝난 어느 날, 복도에서 새 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시간표를 들고 있었는데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이 아시아인, 아마도 한국인 같았죠.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움이 필요해? 물었죠. 그 아이는 누군가 알아봐 준 것이 안심이 된 듯 보였어요. 네, 부탁해요. B14교실을 찾을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억양이 제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한국인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그 아이의 눈이 놀라움과 행복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한국어로 대답했다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영어로 바꿨어요. 미안해요. 나는 민지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B14교실을 향해 걸으면서 설명했어요. 거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 초보자예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발음이 좋네요. 언젠가 함께 연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녀의 교실에 도착할 때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그녀에게 학교 주변을 안내해주고 그녀는 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주기로 했죠. 제 교실로 가면서 한국 여행을 발표했던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두려웠고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열정이자 새로운 방향이 되었어요. 한때 저는 세상이 작은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미국이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곳은 멀고 이상한 곳이라고요. 이제 저는 세상이 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각자 가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